요즘 누가 그 방식을 써요? 그 말이 내 귓가에 박힌 건 방직기의 실이 끊어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. 젊은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공장 안에 퍼졌다.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끊어진 실을 다시 이어 붙였다. 방직기 앞은 늘 내 자리였다.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리듬으로 실을 엮어왔다. 내 손끝의 감각은 누구보다 정확했고 실 하나의 꼬임만으로도 직물의 결을 구분할 수 있었다. 하지만 요즘 애들은 달랐다. 기계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말에 그들은 내 손길을 느림이라 부르고 내 기술을 낡음이라 했다. 점심시간 구석에서 김밥을 먹던 내 옆을 지나가며 한 젊은 직원이 말했다. 선배님, 이제 퇴직하시면 편하겠어요. 이 일 손으로 하는 시대는 곧 끝이에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실보다 먼저 끊어진 건 내 마음이었다.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. 그저 방직기 바퀴를 한 번 더 돌렸다. 낡은 기계에서 딸깍 소리가 나자 그들 중 하나가 피식 웃었다. 그 웃음소리가 참 오래 남았다. 그날 이후 나는 하루도 늦게 출근하지 않았다. 누가 뭐래도 내 손끝이 쓸모없다는 말만은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았다. 밤이 되면 내 손엔 여전히 실 냄새가 남았다. 비누로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였다. 누군가에겐 구식의 냄새지만 내게는 살아온 세월의 냄새였다. 안녕하세요. 사연팔이 소녀입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그리고 나는 그 냄새를 잃고 싶지 않았다. 이장집에선 더 절박했다. 공장에선 내가 늙었다는 말을 들었고 집에선 돈이 모자란다는 말을 들었다. 남편은 1년 전에 일을 그만뒀다. 허리 수술을 2번이나 하면서 나도 이제 그만 벌어도 되지 하고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에 약값 걱정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. 딸아이는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말없이 방에 들어갔다. 노란 봉투에 쓰인 금액은 내 한 달 월급보다 훨씬 컸다. 엄마, 이번 학기까지는 다닐 수 있지? 문틈으로 들려오던 그 목소리가 공장 사람들의 비웃음보다 더 아프게 박혔다. 퇴직을 하면 편하겠지. 하지만 지금 내가 물러나면 이 집은 더 버거워진다. 남편의 약가, 딸의 학비, 관리비, 전기세. 이 집을 돌아가게 하는 건 아직도 내 손이었다. 나는 그날 밤 방직기 소리를 휴대폰으로 찾아들었다. 웅하는 기계음 사이로 실이 엮이는 그 사박사박한 리듬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진정시켰다. 그래, 아직 난 쓸모 있어. 기계가 몰라도 이 집은 알아. 나는 내일도 공장에 나가기로 했다. 그리고 이번에 들어올 큰 수주권, 그걸 꼭 내가 잡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. 이건 단순히 회사 일이 아니었다. 우리 집이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. 며칠 뒤 공장에 비상이 걸렸다. 본사에서 대량 납품 계약을 하나 따왔는데 조건이 까다로웠다. 수입 원단과 섞어 쓰되 끝 마감은 수작업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거였다. 젊은 직원들은 회의실에 모여 새로 들여온 자동화 라인을 기준으로 말했고 팀장은 말했다. 이제 수작업은 거의 안 들어갈 거예요. 구식 방식은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. 그 말은 곧 영숙 씨 같은 사람은 빠지셔도 된다는 말과 같았다.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. 저 그 마감이면 예전에 수출하던 방식으로 하면 될 텐데요.
실꼬임만 잘 맞추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20대 대리가 웃으며 잘랐다. 선배님, 그때랑 시장이 달라요. 지금은 다 스피드 싸움이에요. 손으로 일하면 마진이 안 남아요.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. 나는 손을 내렸다. 그게 맞는 말이니까. 세상은 빨라졌으니까.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. 이틀 뒤 새 라인에서 뽑힌 원단의 마감이 계속 반려됐다. 끝단이 들뜨고 촉감이 거칠다는 이유였다. 팀장 얼굴이 굳어갔다. 이거 납품 못하면 계약 깨져요. 우리 이번에 사람도 줄어들 수 있어요. 그제야 젊은 직원들이 웅성거렸다.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내 쪽을 보지는 않았다. 내가 그때 말했던 방식이 떠올랐을 텐데도 그래, 끝까지 안 보는구나. 그럼 내가 직접 보여줘야지. 내 안에서 조용히 하나가 딱 하고 자리 잡는 소리가 났다. 다음 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공장에 나왔다. 창고 한쪽에 밀려있던 낡은 반자동 방직기를 꺼내왔다. 10년도 더 된 거라 먼지가 수북했지만 손으로 닦아내자 금방 본래의 쇠빛이 드러났다. 선배님, 그거 왜 꺼내셨어요? 야근하고 나오던 막내가 물었다. 이게 우리가 오늘 살 길이야. 나는 천천히 실을 걸었다. 신형 기계보다 훨씬 번거로운 방식이었다. 실의 장력도 손으로 맞춰야 했고 날줄과 시줄이 엉키지 않게 눈으로 계속 확인해야 했다. 하지만 그건 내 몸이 기억하는 일이었고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일이었다. 점심 무렵 본격 생산 라인이 또 한 번 분량을 뱉어냈을 때 나는 팀장을 불렀다. 이리 좀 와보세요. 이거 이 방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. 팀장은 못 믿어온 얼굴로 다가왔고 젊은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. 나는 그들의 앞에서 실을 바꾸고 꼬임을 조절하고 손가락으로 살짝살짝 눌러가며 원단을 한 폭 뽑아냈다. 그 순간 공장 안이 조용해졌다. 기계가 뽑은 원단과는 확실히 달랐다. 끝단이 자연스럽게 말리고 표면이 부드러웠다. 마치 사람이 오래 입던 천처럼.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? 누군가 중얼거렸다. 나는 짧게 말했다. 기계는 다 잘하는 줄 아는데 실이 오늘 촉촉한지 건조한지는 몰라요. 그건 사람 손이 알아요. 그제야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. 오늘 생산분 일단 이 방식으로 돌립시다. 영숙 씨가 기준 잡아주세요. 그리고 그날 오후 조용히 나를 스쳐 지나가던 젊은 직원 하나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. 죄송해요. 저희가 좀 먼저라고 생각했네요. 그 말은 짧았지만 내가 하루 종일 들은 말 중 가장 기분이 좋았다. 그 주에 뽑힌 원단은 한 건도 분량이 나지 않았다. 납품처에서도 연락이 왔다. 이번 게 제일 좋습니다. 이 품질로만 유지해 주세요. 사장까지 현장에 내려왔다. 그동안 공장엔 내려올 생각도 안 하던 사람이 직접 내 앞에 와서 말했다. 이거 영숙 씨가 하신 겁니까? 예. 옛날에 수출하던 방식 그대로 했습니다. 시간은 좀 걸리지만 품질은 확실합니다. 사장은 잠시 말이 없더니 옆에 서 있던 젊은 직원들을 돌아봤다. 이게 회사야. 빠른 것도 좋지만 쫓는다고 다 앞에 있는 건 아니야. 기초를 안 버려야지. 그제야 그들이 고개를 숙였다. 대리였던 그 친구도
요즘 누가 그 방식을이라며 웃던 그 애도 내 눈앞에서 허리를 굽혔다. 선생님, 죄송합니다.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. 나는 그 말에 웃었다. 맞는 줄 알았다면 된 거야. 틀린 줄 알면서 한 게 아니니까. 하지만 내 속으로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. 이 손이 아직 끝난 게 아니야. 당신들이 버린 게 아니라 당신들이 몰랐던 거야. 그날 퇴근길 공장 앞 현수막에 긴급 납품 성공이라는 글자가 걸렸다. 그 밑을 지나면서 나는 처음으로 어깨를 펴고 걸었다. 며칠 뒤 인사팀에서 나를 불렀다. 정년이 가까워서 불안했는데 그들이 건넨 건 퇴직 안내장이 아니라 기술 자문 계약서였다. 영숙 선생님, 앞으로 전통 방식 교육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요즘 애들 손으로 하는 걸 아예 안 배워서요. 이제는 아줌마도 선배님도 아니고 선생님이었다. 나는 조용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.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. 여보, 당신은 실만 잘 있는 줄 알았더니 인생도 잘 있네. 그 말이 왜 그렇게 좋던지. 나는 싱크대에 서서 손에 묻은 비누 거품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다. 공장도 집도 사람도 결국 엮어야 돌아간다. 세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끊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었다. 영상 마지막에 흐를 내 나레이션은 아마 이렇게 될 거다. 기계가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고 사람이 기계를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. 사람이 사람을 잇는 게 먼저예요. 그걸 아는 손이 오래 갑니다. 그리고 나는 다음 날도 공장에 나가기로 했다. 이제는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다음 사람에게 예쁘게 넘겨주기 위해서 나갑니다. 사연팔이 소녀였습니다.